네, 안녕하세요. 3월 28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낙폭이 확대되면서 양시장 1%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미증시가 급락했고 장마감 직후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등 시총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하락했습니다.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호 관세 우려를 덜었지만 국내 생산차에 대한 관세 적용은 불가피해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출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 반도체주 급락에도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고 관세 영향권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는 엔터와 게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경기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2.4%로 예상치 및 기존 잠정치인 2.3%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4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감소하는 등 양호한 지표 결과에 지수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수의 전망에 테슬라가 소폭 반등했고 주요 기술주와 자동차주 약세와는 대조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7년물 입찰 수요 부진 등에 상승했고 달러는 트럼프 관세 정책 동향과 각국 대응 방안을 주시하는 가운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부합권 부근에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방침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 자동차 섹터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관세 여파로 미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관세 압박이 지속된 반면 관대한 상호 관세를 시사하는 등 정책 혼란에 피로감도 누적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 PCE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상호관세 발효 및 국내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어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는 전일 하락에도 외국인의 전기전자 순매수세가 유지된 점은 긍정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소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주초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자동차 관세 발표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상호관세 강도가 약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안도하면서 주초에 반등 흐름을 보여왔던 미국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이외에도 반도체나 의약품 등에 대한 별도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고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시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근 발언들이 상충하고 있어서 시장이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포지션을 중립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충격과 함께 성장주 역시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수요일에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기술 안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에게 신규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칩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알리바바 회장의 데이터 센터 건설 버블 경고 발언에 이어서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AI 인프라 과잉 공급 우려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오늘 미국 관세 관련된 리포트가 많은데 SK 이노베이션이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SK온이 보유하고 있었던 포드 폭스바겐 라인 일부를 이제 작년 말에 현대차향 라인으로 조금 전환을 완료했고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올릴 계획이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
포함해서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강화가 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나 전기차의 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만드는 배터리나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일하게 투자 포인트이고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실적은 굉장히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 이후에는 조금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경기 둔화에 따른 정유와 전기차 수요 약세 그리고 이자 비용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이 적자로 계속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도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합병이 SKENS와 합병이 된 이후에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패시브 자금 등등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매수세가 한 2주 전 시점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급 관련해서도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이후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샘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한샘에 대해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대폭 하향하고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합니다. 주택 매매거래 시장의 구조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대했던 매출 믹스 변화에 따른 마진 상승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하였습니다. 한샘은 작년도 분기 배당과 더불어서 상당한 고배당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는 경상적인 이익 기반이 아니라 배당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일회성 이익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경상적인 이익 기반 확보에 따른 배당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됐고요.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이미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수반될 거로 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는 반사수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이 4월 3일부터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를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없을 거라는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을 다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이제 수입차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단기간에 대체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2,000에서 7,000달러 상승을 하고 연간 판매 대수는 6%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차 구매 부담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일도 같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향후 이제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관세 부담을 상쇄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현재 최근에 이제 가동에 들어간 메타플랜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의 가동률이 이제 빨리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자동차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금융 부문 손익이 이 자동차의 그러니까 중고 리스 종료 차량의 잔존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 감소폭은 현대차는 3.4조 원 연간 그리고 기아는 2.3조 원이고요. 이 메타플랜트 가동이 10만 대 생산까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 감소폭이 1.7조 원으로 줄어들고 30만 대까지 늘어나면은 영업이익 감소폭이 1조 원 0.9조 원으로 줄어들고요. 만약에 연간 50만 대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현대차는 관세가 없을 때보다도 이제 0.5조 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기아차는 영업이익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 메타플랜트의 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세 부과의 71% 이상이 이제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될 경우에는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트넷스 이창민입니다. 트럼프 수입차 25% 관세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반사익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2차 전지 소재 커버리지 중 에코프로비엠과 LNF,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반사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로 테슬라양과 SK 온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강도는 약하고 반사익 강도가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중립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 쪽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골고루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익과 피해가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유러피안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관세를 물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SK 온향 쪽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F도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중국 쪽에 테슬라향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미국 쪽에 사이버 트럭향으로 직납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 향이 중립에서 근실내 반사익으로 전환 예상하고 있고 F150 라이트닉이 SK온 통해서 포도로 나가는 주력 모델인데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CP는 반대로 약 피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로판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판매 비중이 낮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스텔란티스 향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부장 담당 이희진입니다. CCL 원료업체 리토보스키도 현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CCL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와 스위치 트레이에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CCL의 원재료 구성을 살펴보면은 레진 시스템과 그리고 글래스 패브릭, 유리 섬유가 있습니다. 현재 레진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파미셀 같은 경우도 3월 24일 날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또 지금 글래스 패브릭을 생산하는 일본의 리토보세키 같은 경우도 애니글래스와 T글래스에 대해서 현재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GPU의 기판 대형화와 수율 감소 영향인데 리토보세키 같은 경우는 T글래스의 생산 난이도 증가에 따라서 수율 안정화 기간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그 다음 기술인 CPO로의 기술 변화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차세대 저유전율 유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고 발열에 대응 가능한 접, 열, 팽창, 유리 섬유 등 신규 아이템의 필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율 안정화 기간이 계속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쇼티지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8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